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호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수건을 풀기 위한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로 소집돼 첫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K리그 일정을 끝낸 국내파 선수들과 전반기 일정을 마친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해 16명이 아시안컵에 대비해 31일까지 국내 소집 훈련에 참여합니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은 오는 28일 서울 시내 한 극장에서 아시안컵에 나설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외국인 왼손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와 재계약하고 2024년 외국인 선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화 구단은 산체스와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50만 달러, 인센티브 15만 달러를 합쳐 총액 75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한화 구단은 오른손 투수 페냐, 산체스와 재계약하고 외국인 타자 페라자를 새로 영입해 내년 시즌을 준비합니다. 케냐 출신 귀화 마라토너 오주환의 한국 아버지로 불린 고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회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 전 감독의 유족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데 따른 행정 조치라고 합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농구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KBL 경기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죠. 조현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딱 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창원 LG랑 안양 정관장이 만나고 있는데요. 현재 창원 LG가 큰 점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77대 60. 이 정관장 최근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고 LG도 연패 중이었는데 자, 현재까지는 LG가 큰 점차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갈 길 바쁜 두 팀이 만났습니다. LG는 공동 2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창원 LG는 주말 열렸던 두 경기를 모두 좀 아쉽게 졌습니다. 네. 특히나 홈 연전이었기 때문에 또 홈에서 강했던 LG였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웠고 이 정관장은 뭐 이대로 가다가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데릴 멀노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두 팀 모두 다 이유는 다르지만 굉장히 갈 길 바쁜 상황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이번 시즌 창원 LG가 그 연패는 웬만하면 없었는데 네. 그 크리스마스 경기에서 접전 끝에 패하면서 연패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전 경기에서 SK에게 졌었고 네. 또 KCC전 졌었는데 뭐 KCC가 워낙 대단했죠. 뭐 전력 자체가 많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면서 좀 뜨거운 활약을 보였고요. 또 LG도 역시나 이관희 선수를 중심으로 4쿼터 잘 추격을 했었는데 결국엔 좀 8분 응선을 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KCC가 대단했죠라고 말하는 손 기자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후보로 네. 점쳤던 KCC. 일단은 창원 LG 우승을 점쳤던 조현일 위원의 이야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어때요? 뭐 질만한 팀에게 졌다. 그리고 인정을 네네. 해주는군요. 네, 그리고 3보 전진을 위한 뭐 한 1보 후퇴 정도. 네. 그리고 그렇게 홈에서 2연패를 했는데도 지금 공동 2위다. 네. 네. 그리고 이 KBL에서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은 2위까지인데 선택과 집중 전략을 또 이제 시작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 팀한테 약하고 약한 팀한테 강하군요. 네. 그게 정상 아닌가요? 네, 보통 약팀한테 약하고 강팀한테 좋은 거네요. 강한 네. 그러니까 조현일 위원의
하는 말대로 하면 도깨비 팀이잖아요. 네. 점수를 많이 넣어야 이긴다는 이야기랑 뭐가 그렇죠. 다르죠? 근데 SK나 KCC 상대로 이기지 못한 게 참 유감입니다. 그러게요.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렸는데요. 입서까지 판매가 됐다고요? 근데 분위기가 창원이 정말 다시 회복된 느낌이 듭니다. 성적도 따라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신데 원래 이제 5,300석이 딱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넘어서서 5,769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서까지 팔 정도로 또 굉장히 또 인기 팀들 간의 맞대결이기도 했지만 또 창원 팬들이 다시 농구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대범 기자는 이번 경기 보시면서 유독 기분이 좋으셨나요? 사실 저는 의심한 적이 없긴 한데 자꾸 주변에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흔들려요. 네, 약간 흔들리긴 했었지만 어느 정도 7연승이고요.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1, 2연승만 더하면은 충분히 또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아직 지지 않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KCC 팬들이 가장 기다렸던 부분이 바로 이승현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안 좋았죠 계속. 네, 뭐 아시안 게임까지 갔다 오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또 워낙 그 본인도 스타들이 많은 팀에 뛴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적응이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몸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녹아들다 보니까 가스공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KCC가 더 올라갈 만한 그런 바닥을 좀 깔아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KCC가 초반에 성적이 부진했을 때 이게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지 아니면 이제 대기실에서 이야기 나눴던 건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스타가 너무 많다는 게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상 90점이었고 이 사람들이 좀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KCC가 갑자기 이렇게 7연승까지 할 수 있는 이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이승현 선수도 살아났고요. 네. 아까 손대범 위원의 말씀처럼. 네. 그리고 또 허웅 선수도 야투가 부진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네. 그 덕분에 4일 동안 3경기, 백투백 이틀 연전보다 4일 동안 3경기가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잡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최준용 선수와 송규창 선수의 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두 선수는 수비할 때 서로 맞바꾸는 스위치 수비가 됐을 때 상대에게 악몽을 선사하는데 네. 뭐 사이즈 그리고 또 정교한 외곽 공격이 좀 뒷받침이 되었고 지난 10경기 기준으로 보니까 뭐 리바운드 2위 그리고 어시스트 1위더라고요. 네, 그만큼 아주 견고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KCC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현일 위원은 KCC 우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남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박재민 씨. KCC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KCC. 예. KCC.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파이널 갑니다. 파이널까지 갈 수 있다. 챔피언까지. 알겠습니다. 손대범 위원은요? 저도 챔피언까지 간다 생각합니다. 챔피언까지? 네. 맞다. 조현일 위원은 LG였죠? 네. 어디 그러면 KCC 어디까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LG에게 덜미를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LG에게. 왜냐하면 이 아셈 마레이라는 아주 훌륭한 최고 외인이 네, 있거든요. 네. 네, KCC가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에게 좀 약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저는 뭐 SK를 점찍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SK와 KCC가 만날 것이다. 맨 마지막에는 네. 근데 SK도 좀 올라오고 있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공동 2위고요. 승차가 사실 원주 DB하고 4게임 차가 나기는 하지만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챔피언전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B 지금 세 분의 예상 중에 DB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요. 저는 근데 KCC가 챔프전이 갈 것 같다 그랬지 우승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DB와 KCC가 맞은 거다. 알겠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대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기자를 오래 하면은 네. 이런 연륜이 그러니까요. 뭐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저희. 그렇죠. 금 뻔뻔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조금 편해지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S더비로 불리는 서울연고 두 팀의 성탄전 대결 이것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일단 S더비가 세 번째 맞대결이 이제 어저께 열렸었는데 SK 같은 경우는 뭐 박재민 의원 말대로 어느새 수비력까지 살아나면서 좀 올라왔고요. 네. 반면 삼성은 은희석 감독이 좀 지난주에 사퇴를 하면서 그렇죠. 김영훈 감독이 대행을 맡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두 팀이 처음 만났는데 의외로 또 삼성이 좀 올라갈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SK가 89대 74로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 감독이 갈리고 나면은 그래도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좀 선수들이 더 긴장하는 것도 있고 했는데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승을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원주 DB가 연패를 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또 그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시 연승 중입니다. 네, 뭐 원주 DB는 워낙 그 로스터가 두껍죠. 네, 네. 그리고 또 높이도 아주 훌륭한 팀인데 3연승을 질주하면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연패 이후에 3연승이었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매치업이었던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이 맞대결에서는 홈 경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무려 102점을 넣는 화끈한 공격 농구를 선보이면서 102대 92로 승리를 따냈고요. 디드릭 로스는 뭐 늘 꾸준한 선수고 이제 한 가지 과제가 두경민 선수의 컨디션 회복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날 해결사 본능을 선보이면서 모비스를 꺾고 3연승 결국 선두를 질주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박재민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2연패 후 다시 3연승을 올리고 있는 원주 DB가 21승 5패로 단독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창원 LG 서울 SK가 4경기 차로 2위에 공동으로 머물러 있고요. 수원 KT가 4위, 부산 KCC가 5위, 울산 현대모비스가 6위, 안양 정관장이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양 손호 대구 한국가스공사 서울 삼성은 여전히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요. 지금 8, 9, 10위에 있으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뭐 서울 삼성 긴 연패에 빠져 있다 지금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고양 소노도 역시 연패예요. 네, 이제 어느새 8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8승 16패로 8위에 머물러 있는데 역시나 좀 에이스 이정현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 공백이 좀 절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뭐 득점 자체가 좀 안 풀리는 경향이 좀 심하고 오누아크와 전성현의 과부하도 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현재 외국 선수가 디온테 데이비스 선수가 또 팀에 불만을 남고 있다 보니까 결국 퇴출됐거든요. 오늘 이제 다우안 썸머스라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게 됐는데 이 선수가 좀 실마리를 좀 제공해주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공교롭게도 이제 거의 연말 30일에 연패 중인 소노와 삼성이 대결을 펼칩니다. 네, 이 경기도 뭐 또 다른 의미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손호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이정현 선수가 또 복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컨디션이 얼마나 뭐 올라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전만으로도 삼성 수비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삼성은 결국에는 뭐 신동엽 선수 같은 또 혹은 이원석 선수처럼 연건들이 맹활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또 이제 연건들을 키우겠다는 김호범 감독 대행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상대방을 제물로 삼고 다시 한번 후반기 반등을 노리려 하는 두 팀의 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기 정관장과 가스공사 이야기도 잠깐 하고 싶은데요. 이 두 팀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 놀라울 때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외국 선수가 문제예요, 이 팀도. 스펠맨 선수가 나간 사이에 좀 열심히 버텨주던 먼로마저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빠지게 됐고 현재로서는 2주에서 4주 정도 공백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계속 외국 선수 한 명씩 바뀌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이번에도 새로운 외국 선수가 왔지만 아직까지 적응하고 못하고 있고요. 네. 또 국내 선수들도 그 자리를 메꾸려다 보니까 또 과부하가 걸려 있고 결국에 김경원 선수까지 또 후방 십자인대가 다쳐가지고 또 당분간 출전이 어렵고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정관장이 좀 올라가고자 하는 부스터를 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가스공사는 조금 안타깝지만 죄송한 말씀으로 서울 삼성 때문에 9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소노와의 격차가 한 경기 반인데 네. 사실 이 한국가스공사는 그래도 듀반 맥스웰 선수를 데려오면서 전체적인 성적 자체는 또 좀 좋아졌습니다. 네. 김낙현 선수의 이제 무릎 상태가 좀 관건이긴 한데 벨랑게 선수와 이제 호흡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초반에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플레이오프 진출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1라운드보다는 2라운드, 2라운드보다는 3라운드의 경기력이 더 좋긴 합니다. 나아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시즌이 아직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네. 절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팀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속이 상하는 1라운드, 2라운드겠지만은 그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즌이 길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힘을 내주기를 원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자 프로농구 소식도 한번 짚어볼까요? 성탄전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네요. 네. 네, 이제 어제 청주에서 이제 공동 1위 팀이었던 KB스타스와 우리은행 간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두 팀은 1, 2라운드도 아주 치열한 명승부를 펼쳤었는데 어제는 청주에서 열렸고요. 팬들의 관심을 대변하듯이 2,833석이 다 매진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경기 자체는 이제 KB스타스가 우리은행에게 73대 6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나란히 13승 2패로 1위가 됐습니다. 야, KB스타즈가 드디어 1위를 잡았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신한은행 선수들에게도 뜻깊은 성탄절이 됐죠? 네, 자 신한은행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삼성생명과 만났습니다. 네, 삼성생명의 우위가 예상이 됐었지만 신한은행이 69대 65로 이겼습니다. 특히 4쿼터 마지막에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1승을 따냈고요. 이로써 시즌 2승째를 달성하게 됐는데 이 승리 덕분에 신한은행은 3라운드까지 역대 최소 승을 겨우 면했고요. 또 김태현 선수
이 신한은행의 빅맨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복귀했거든요. 네. 또 팀 승리를 이끌면서 또 눈물의 인터뷰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얼마나 기쁠까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팀 순위를 짚으면서 국내 농구 소식 마무리 짓도록 하죠. 손대원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현재 공동 1위 두 팀 있고 공동 3위 두 팀이 있습니다. 공동 1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KB스타스와 우리은행이 13승 2패로 공동 1위고요. 삼성생명과 하나원큐가 6승 8패인데 이번 주에 두 차례 맞대결을 갔기 때문에 이 대결 이후에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BNK 썸이 5위, 그리고 신한은행 2승 13패로 6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프로농구 NBA도 크리스마스 매치로 뜨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NBA 크리스마스 매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NBA 사무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이벤트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죠. NBA 사무국이 항상 크리스마스 매치부터 발표를 합니다. 네. 그만큼 NBA 사무국이 가장 또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인기 팀들을 선별하곤 하는데요. 1947년부터 뭐 매년 크리스마스에 가장 흥미진진한 라이벌전이나 혹은 인기 팀들을 매치해서 이 크리스마스 저녁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NBA로 끌어오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뭐 몇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경기를 펼치는 팀들이 현 세대에 가장 인기가 많거나 혹은 가장 이제 치열한 라이벌 팀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스토리가 많은 팀들이 최대한 맞붙게 되고 혹은 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맞대결 재대결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품은 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성적과 관계없이 뭐 뉴욕같이 대도시에 있는 팀들도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매치는 그 입장권 가격이 다른 경기들하고 다를 것 같은데 한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다르죠. 이제 다 탄력제로 시행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오늘 열렸던 레이커스랑 보스턴 같은 경기 뭐 당연히 LA는 물가가 비싸죠. 그런데 뭐 1층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이고요. 네. 한 자리에.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층에서 내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몇백만 원은 날라갑니다. 1층 평균 좌석자기 찾아보니까 1층 평균이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평균이. 네, 그러니까 맨 앞열이. 그러니까 그만큼 네. 뭐 부자들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셀카 찍으면서 나 여기 왔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된 거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NBA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 뒤에 잡히는 관중들 있잖아요. 예. 다 사시는 분들입니다.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1층에 뭐 화장실 옆좌석에 앉더라도 네. 기백은 하는 거군요. 1층은 네.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25일 저녁 경기여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에 경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5경기만 펼쳐졌습니다. 일단은 경기 결부터 짚어보죠. 박재민 의원. 네, NBA의 크리스마스 매치는 재미있게 모든 경기들이 시간이 겹치지 않게 NBA 사무국이 조정을 합니다.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장장 12시간 넘게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첫 번째 경기는 미러키와 뉴욕의 경기였는데 뉴욕이 홈에서 미러키를 잡아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새벽 4시 반에 있었던 덴버와 골든스테이트 경기였는데 덴버가 또 역시 쉽게 잡아냈고요. 7시에 열렸던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보스턴의 경기였는데 계속해서 맞붙었지만은 보스턴의 강세를 레이커스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보스턴이 126대 115로 이겼고요.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의 결장 속에서 마이애미가 쉽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럼 12시 반에 열려서 이 경기는 거의 이제 2시쯤 끝나거든요. 그냥 뭐 거의 뭐 계속 농구 경기입니다. 네. 뭐 눈 비비면서 보는 거예요. 피닉스와 댈러스의 경기는 댈러스가 루카 돈치치 50득점에 힘입어서 피닉스를 128대 114로 잡아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제 가장 인기가 많고 좀 스토리가 되는 팀들인데 인디애나가 없네요. 인디애나도 언젠가는 크리스마스 매치에 초대가 되겠죠? 인디애나 레지 밀러 뛸 때도 크리스마스 매치는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아마 인디애나가 제가 기억으로는 크리스마스 매치를 뛴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47년부터 이걸 해왔는데 네. 뭐 굳이 꼭 그렇게 네. 뭐 콕 집어서 얘기하실. 아니 좀 문제 의식을 못 느낀 것 같아서. 아니 네. 근데 인디애나 자체가 네. 도시가 거기 이제 농사를 짓는 도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스몰마켓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인디애나 같은 팀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뉴욕이 가장 못할 때 인기만 못해요. 그럴 그렇기 수 때문에 있겠네요. 인디애나 그럴 수 있겠네요. 크리스마스 매치 올 가능성은 네. 거의 인디애나 인구가 지금보다 10배, 20배 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분명히 이제 프로 경기다 보니까 네. 인기와 그 시장 규모에 따라서 결정지어진다는 게 좀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 경기 미러키와 뉴욕의 경기는 팀 순위로 본다면은 조금 예상과는 다른 결과예요. 그렇죠. 미러키 벅스가 여유 있게 이기지 않겠냐는 또 예상이 있었는데 또 실제로도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미러키가 또 뉴욕 원정에서 이기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달랐습니다. 제일런 브런슨 선수가 38득점을 기록하면서 뉴욕 팬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고요. 미러키는 야니스 아테토쿤보와 데니미안 릴라드 선수가 좀 활약했지만 두 선수를 받쳐줄 자원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뉴욕의 빠른 페이스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잠깐 국내 농구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요. 경기가 종료가 됐네요. 94대 75로 창원 LG가 이기면서 단독 2위로 올라갑니다. 19점 차 큰 점수차가 났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을 보스턴 대 레이커스. 보스턴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뭐 보스턴의 이제 팀 컬러 색깔이 이제 녹색이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팀인데 멀리 LA까지 날아와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승리는 보스턴이 가져갔고요. 126대 115로 이겼습니다. 특히나 뭐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 또 포르징기스, 뭐 지루 할러데이 등등 주전들이 고루 활약을 하면서 레이커스 원정에서 값진 1승을 따냈습니다. 아마 네. 보스턴과 LA의 크리스마스 초대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최다 우승팀이 NBA 최다 우승팀이 각각 17회로 보스턴과 LA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토리라인이 확실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이 두 팀은 맞붙지는 않더라도 초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팀이죠. 그렇군요. 르브론이 맹활약했지만 보스턴의 그 여럿을 맡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르브론 제임스도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죠. 네. 뭐 최근에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 40점을 뽑아먹겠지만 발목 상태도 안 좋았고 또 체력적인 부분도 좀 아쉬워 보였어요. 결국 본인의 20번째 크리스마스 경기에서 3연패라는 또 아쉬운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네, 지금 최근 크리스마스 3경기 다 졌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만큼 오늘 수비에서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골스가 덴버에게는 역부족인가요? 오늘도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네, 오늘 골드스테이트는 덴버 원정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만 114대 120으로 졌습니다. 네. 네, 결국 덴버 너게츠가 현재 전력은 우위라고 봐야죠. 전년도 우승팀이기도 하고 또 오늘 100% 전력으로 나섰습니다만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가장 큰 문제는 스테픈 커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못한다는 거예요. 네, 야투가 30%, 3점이 22%, 평균 득점이 15점인데 과연 커리는 2부 때 무엇을 할까? 지금 현지에서도 굉장히 그 주제를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골스는 이제 디 그린이 최대 13경기 출장 정지까지 될 수도 있다는데 참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되지? 골치색 덩어리입니다. 네.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사고치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닉스 그린 선수가 NBA 사무국과 감독과 뭐 여러 스태프들과 동시에 화상회의를 하면서 좀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게 한 10경기 계속 될 것 같아요. 1월까지. 그래서 결국 이걸 좀 수료해야지만 다시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댈러스 대 피닉스의 경기 돈치치가 맹활약했네요. 돈치치가 오늘 경기에서 50점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NBA 통산 만득점도 동시에 달성을 했고요. 또 이 데빈 부커와의 뭐 약간의 또 설전이 있었죠. 뭐 오늘 경기 앞두고는 이제 서로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었는데 그 부커가 버틴 피닉스를 128대 114로 꺾었습니다. 사실 돈치치는 뭐 올 시즌에도 유력한 MVP 후보인데 네. 오늘 케빈 듀란트가 20점도 못 넘겼거든요. 이게 이제 돈치치의 활약과 좀 대비되면서 완전히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팀 순위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동부 박재민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동부는 오늘 레이커스 잡은 보스턴이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이 1위에 있고요. 미러키가 2위, 조엘 엠비드가 분전하고 있는 필라델피아가 오늘 패하긴 했지만은 3위에 있습니다. 올랜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재 4위에 네. 올라가 있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매치를 펼쳤던 마이애미 역시 좋은 분위기에 있습니다. 5위, 뉴욕이 6위에 있고요. 클리블랜드가 7위에 있어요.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인디애나는 좀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현재 8위에 올라가 있고요. 브루클린 9위, 시카고 10위, 애틀랜타, 토론토, 샬럿이 11위, 12위, 13위에 있고요. 워싱턴과 디트로이트, 특히 디트로이트는 지금 현재 26연패를 기록 중인데
아마도 최다 연패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1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묵직하게 인디애나는 정중앙을 딱 차지하고 있군요. 저희는 흔들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근데 디트로이트가 아직도 연패 중이네요. 큰일 났죠. 네. 네, 이러다가 이제 30연패까지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또 브루클린 네츠를 만나지만 뭐 브루클린 네츠는 또 중상위권 팀이고요. 네. 디트로이트 홈구장에서 이제 이 홈팬들이 실망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팀 팔아라. 네, 셀더 팀을 합창하고 있을 정도로 Sell the team 이러고 있는데 엉망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미래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명확한 뭐 이런 길잡이도 없고 또 감독도 사실 계속해서 변명을 일관하다 보니까 네. 민심까지 잃어버리고 좀 큰일 났습니다. 답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서부 순위는 손대범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미네소타가 역시나 확고부동하게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2승 6패고요. 덴버 너게츠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추월해서 22승 10패로 2위입니다. OKC 썬더가 3위, 세크라멘토 킹스가 4위, 오늘 크리스마스 경기를 이겼던 댈러스 매버리스가 18승 12패로 5위입니다. 9연승 행진이 멈춘 클리퍼스 잠시 2연패로 주춤하면서 17승 2패가 됐고요. 그 뒤를 뉴올리언스와 휴스턴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일단 16승 15패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9위에 머물러 있고요. 골든스테이트, 피닉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뒤 유타, 멤피스, 포틀랜드, 샌안토니오 순으로 연결돼 있는데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역시나 4승 24패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묵직하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레이커스 한 계단 미끄러졌습니다. 위로 떨어졌네요.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인디애나와 레이커스는 같이 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이현중 선수가 오랜만에 네. 속 시원한 소식을 전해왔으니까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죠. 네, 이제 어제 시드니와의 경기였어요. 3점슛 3개와 함께 13득점 3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이 3점슛이 추격할 때 아주 중요할 때 터졌고요. 또 무엇보다 4쿼터에는 중요한 리바운드 그리고 이어서 속공 상황에서 덩크까지 꽂으면서 강팀인 시드니를 잡는데 일조했습니다. 네. 13점은 이제 호주 농구 데뷔 이후에 가장 높은 득점이었고 그렇죠. 네. 덩크슛 역시나 데뷔 후 첫 덩크였습니다. 이게 사실 뭐 석점슛 3방에 뭐 덩크슛 이제 13점 3리바운드인데 이 슛이 터진 시점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추격하는 타이밍이었고 또 최근에 감독이 바뀐 뒤에는 이제 클러치 타임 아주 맞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현주 선수가 들어가거든요. 출전을 하죠. 네, 그만큼 동료들도 이 선수의 슈팅 능력을 믿고 있다는 네.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현중 선수가 우리 얘기하면서 조금 지나치게 겸손한 거 아닐까라고 좀 예쁘게 말을 했지만 사실 자신감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가 속내였거든요. 그렇죠. 이런 좀 클러치 타임 때 활약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는 추위 대신 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올랐습니다. 밤사이